K-팝, K-영화에 이어 이제는 K-버스입니다. 불과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일본의 황금기였습니다. J-팝, 일본 영화,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은 대한민국에 의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K-팝을 시작으로 한국이 일본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영화, 전자제품, 자동차 이렇게 차례차례 일본이 세계에서 독점하는 시장들마저 한국이 빼앗으며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이 한때 독점했던 중고버스 수출 시장을 한국이 어떻게 일본을 목사발로 만들었는지, 세계 중고버스 수출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중고버스라니 뭔가 생소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전에 타던 시내버스, 마을버스들은 다 어디 가고 새로운 전기버스가 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그 정답은 바로 동남아, 러시아, 그리고 지구 반대편 미지의 나라 쿠바에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 몽골, 러시아, 미얀마, 쿠바 등의 나라에 가면 진기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 노선도와 버스 번호도 떼지 않은 버스들이 이들 나라 거리를 활발하게 누비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 가끔 서울이나 경기도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버스들은 모두 한국에서 저희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해주던 영업용 시내버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스를 타면 한국에서 운행하면서 있던 번호판과 노선도, 심지어 광고판까지 그대로 있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글에 친숙해져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중고버스들은 어떻게 하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을 하게 된 걸까요? 이는 바로 한국버스의 내구 연한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영업용으로 운행되는 버스는 내구 연한에 의해 대부분 11년 정도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11년 정도 운행이 된 후에 폐차장으로 옮겨져 분해되고 폐차되는 것이 순서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우리의 자랑스러운 영업용 버스들은 내구성이 너무 뛰어나 11년을 운행하고도 외장과 내장, 심지어 엔진파트까지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고 합니다. 외국 바이어들은 이 튼튼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 버스들의 진가를 알아차리고 폐차 대신에 자신의 나라들로 수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외국 바이어들의 전략은 적중하였습니다. 미얀마, 몽골, 러시아, 쿠바 등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제로 한국 버스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습하고 부득기로 알려진 동남아 지역에서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한국 버스가 탑승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일부러 한국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타지 않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춥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눈이 내리기로 유명한 러시아에서도 한국 버스의 위험은 하늘을 찌른다고 합니다. 난방도 척척 잘 작동되고 스노우 체인만 껴주면 눈길에서도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한국 중고버스들의 성능이 운전 험하게 하기로 소문난 러시아인들에게도 인정받는다고 하네요. 미얀마의 버스 운전사는 한국 버스를 운행하며 처음엔 한국 버스를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주저했지만 한국 버스를 운전하면서 일본 버스와는 달리 승차감도 편안하고 튼튼한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에어컨도 잘 나오고 좌석도 편안해서 만족해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의 버스 운전사는 한국 버스는 오래된 중고버스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에서 만들어진 신형 버스보다도 성능이 우수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문제없이 작동하고 난방도 나오는 게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는 완전 신세계죠 라고 말하며 한국 버스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때 세계 버스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의 중고버스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한때 세계 중고버스 시장은 일본의 편리한 온라인 기반의 거래와 빠른 배송으로 동남 러시아 등지에서 일본 중고버스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 국가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우측 핸들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전 세계의 자동차 핸들 위치를 보면 240개국 중에 160개국이 넘는 나라가 왼쪽 운전석에 핸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와 비교해 25%도 안 되는 75개국이 우측 운전석에 핸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측 운전석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크나큰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버스 운전 특성상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식상이라 많은 나라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중고버스 시장 1인자의 자리를 내주면서 한국의 중고버스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재밌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외국 바이어들이 대한민국에서 중고버스를 수입해 올 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기존에 붙어있는 한글 표기와 사인을 제거하지 말아달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중고버스들이 이들 나라에서 운행을 하며 튼튼한 내구성과 편안한 승차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다 보니 한국 버스 자체가 브랜드가 되어 사람들에게 이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버스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이 되며 자체적으로 붙어있는 버스 노선도, 광고, 버스 번호가 이국적이고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수입한 한국 공고차, 트럭, 버스에도 엉성하고 뜻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한글 스티커를 붙여 한국에서 수입된 교통수단인 걸 부각하려고 하는
이제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중고버스들이 러시아산 버스들의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본래 러시아에서는 한국산 중고버스들은 주로 서부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요. 장거리를 운전해도 끄떡없고 러시아 국민들이 편안한 승차감으로 한국 버스들이 선호되는 것을 보고 북동쪽의 추운 날씨가 특징인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지역에도 한국 버스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산 버스들은 작고 시안성이 좋지 못한 행선판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국의 버스들이 큰 글자의 행선판을 사용하는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개선하니 러시아 중장년층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산 버스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색깔을 사용하였는데요. 한국 버스들은 지역마다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하며 지역마다 버스색을 달리해 러시아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버스에 붙어있는 광고들을 보며 버스에 광고를 하면 추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배워 이를 따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몽골의 경우 한국의 버스 교통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몽골은 본래 교통카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요. 기존 한국 중고 버스들에 붙어있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보고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해서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현금 탈취와 부정승차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며 버스 회사들의 순이익도 증가하고 교통 에티켓 또한 개선되어 몽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류는 도대체 어디가 끝인 걸까요? K-팝과 오징어 게임,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를 넘어 이제는 한국의 버스까지 전 세계의 사랑과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고버스는 이제 단순히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력과 위대한 한글로 문화적인 영향력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모빌리티 기술력,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까지 함께 높이며 국위선양하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 버스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해외에서 계속 뻗어나가길 바라며 오늘도 따끈따끈한 해외 반응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스카다저씨였습니다. 일본을 뭉개버린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스카다저씨의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